수능 특강의 고전 시가 중에서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올해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고전 시가 중에서도 다시 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면왕정가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을로 넘어왔는데 가을, 봄, 살람살람 기억해야 돼요. 산 아지랑이, 산람 기억하시고 여름 그러면은 그죠? 수음도 있었고요. 녹양도 있었고요. 녹양과 수음 이런 거 여름 계절감 소재였습니다. 이제 가을 계절감 소재는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했던 건데 이어서 갑니다. 진설이 된설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슈로다라고 할 때 금슈 있었어요. 자, 기억해 보세요. 비단, 금자에 수놓을 숫자니까 수놓은 비단이다 이런 뜻이에요. 수놓은 비단. 그런데 금수는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고 비유적 표현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비유라고 했는데 진짜 비단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단풍인데 알록달록하게 물든 단풍을 빗대 표현한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금슈 단풍을 수놓은 비단 빗대 표현했다 비유. 자, 세 번째 계절감 소재 요렇게 두 개. 가을은 무조건 서리는 무조건 가을이에요. 세 번째는 황운이라는 비유적 소재 되겠습니다. 얘도 비유야. 그 원관념이 뭐냐? 들판. 곡식이 잘 익은 가을 들판을 가리킨다. 곡식이 어떻게 익었을까요? 파랗게? 노랗게. 그래서 누를 황자, 노랗다라는 뜻의 노란 구름, 옐로우 클라우드야. 자, 노란 구름이라는 뜻의 비유적 표현 황운을 통해서 가을 들판, 곡식이 잘 익은 넓은 들판을 빗대 표현하는 것이다. 가을이다. 이렇게 3종 세트로 가을 계절감 소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을 계절감 소재 세 가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계속 이어서 자, 어적도 흥을 개워 달을 따라 분이 난다 그랬는데 이 가라고 해석했잖아요. 의문형으로 해석했는데 는다 난다 니은다 자, 이게 원칙적으로는 이제 중세 국어에서 2인칭 주어가 나온 문장에서 2인칭 너, 그대, 당신, 니들 이런 2인칭 주어가 나왔을 때 의문형 종결 어미로 쓰입니다. 근데 꼭 2인칭 주어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막 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의문형이다 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의문형이다. 물어보는 겁니다. 의문형 형식이라고요. 자, 어적도 흥을 개어 달을 따라 부르는 부르는가라고 했는데 이 입을 대고 연주를 하는가라는 뜻이에요. 이 어적이라고 하는 소재가 어부피리 어적 뭐라고요? 어부피리 어부가 빚는 피리 어부 어자에다가 피리 적자거든요. 그래서 감각은 뭐냐? 청각이다.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 지금 흥겨운 분위기야 침울한 분위기야? 흥겨운 분위기겠죠. 그리고 운치 있는 분위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달이 떴어요. 그렇죠? 가을입니다. 피리를 붑니다. 어부가 피리를 붑니다. 참고로 어부가 부는 어부가 연주하는 피리는 어부어자를 써서 어적인데 목동이 부는 피리도 있습니다. 목동이 부는 피리는 뭐라고 합니까? 목동할 때 목자로 시작하는 목적 소치기 양치기 목동이 부는 피리는 목적입니다. 이 적자나 피리 적자로 같습니다. 청각적 이미지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시 위로 와서 자, 얘가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초목입니다. 초목.
초목 다진 후에 그 초목이에요. 초목. 풀과 나무가 다진 후에 그랬으니까 이제 가을 지나서 겨울이 되겠죠. 겨울 소재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조물이 헌사하여 그랬어요. 야단스러워서 아주 그 능력이 뛰어나니까 조물주, 그렇죠? 세상을 창조한 사람, 운행을 담당하는 사람, 이 조물주는 아주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원망하는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빙설로 꾸며내니, 꾸며낸다. 자, 빙설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계절감, 겨울의 계절감 소재 빙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스크림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설빙 말고 빙설, 거꾸로 하면 빙설이죠. 자, 얼음과 눈이란 뜻이니까 빙설 그러면은 계절감 소재 겨울 되겠습니다. 겨울 계절감 소재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경국요대와 옥회 은산이 안저에 버려셔라 그랬습니다. 이 경국요대, 옥회 은산 이게 다 아름다운 자연, 눈 쌓인 자연. 자, 눈 쌓인 자연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어요. 이거 다 비유적 표현인지 눈치챘습니까? 네, 그래서 이 궁궐 궁자가 들어갔고요. 궁궐, 오케이. 그리고 이 해는 바다고요. 바다. 그리고 산은 당연히 산이고요. 그래서 이 바다가 옥으로 장식된 바다 같다. 눈이 쫙 쌓여가지고 반짝반짝 투명하게 빛나니까 마치 옥과 같은 바다. 비유적 표현이죠. 그리고 은빛이 나는 산. 왜? 눈이 엄청나게 쌓여있는 산이니까 은빛이 나는 산. 그래서 옥 같은 바다, 은 같은 산. 비유적 표현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마치 이 궁궐이나 인간들이 이 자연을 즐기는 자연 경치를 즐기는 그런 인공물과도 같다라고 빗대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눈 쌓인 자연 비유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을 예찬한다. 뭐라고요? 아름다운 자연을 예찬하는 태도다. 비유를 통해서 비유를 여기서 활용한 이유가 뭐냐? 예찬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과 할 때 안자, 눈 안자고요. 눈 아래에, 눈 앞에 펼쳐졌도다. 자, 만족감입니까? 불만입니까? 동시에 아름다운 곳, 정말 아름다운 곳이 내 눈앞에 있는 거니까 만족스러워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건곤도가 암멸시야 풍성하구나. 자, 이거 EBS에는 뭐 이런 정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능에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잊지 마시고요. 자, 간대마다 경이로다, 경치로다. 영탄적인 어조 내지는 영탄법을 통해서 똑같은 기능이죠. 아름다운 자연을 예찬 그리고 현실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다. 그러면 고조된 어조입니까? 담담한 어조입니까? 고조된 어조. 흥분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가보죠. 48번 문장입니다. 절반 지나서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자, 인간을 떠나와도 지금부터는 계절, 사계절 지나서 맨 앞부분이 뭐였죠? 무등산 한쪽 줄기가 동쪽으로 뻗어와서 생겨난 제월봉의 형상, 그리고 그 아래 면왕정의 묘사,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물이야 산이야 물, 그 위로 올려다 보이는 뭐야 산에 대한 근경물에 이어서 원경산에 이어 본사 두 번째가 끝났습니다. 사계절 이제 결사로 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겨를없다. 지금부터 이어질 내용들은 자연 속에서 즐기는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아름다운 풍경, 예찬 이런 거였다면 지금부터는 그 안에서 즐기는 얘기입니다. 자연 속에서 시를 읊거나 술 한잔 하면서 흥겹게 즐기는 걸 뭐라고 하죠? 풍류, 그죠? 그리고 호탕정회, 막힘없이 자유로운 기상, 호탕한 정회, 이런 것들이 이제 주제의식으로 잡힐 수 있겠습니다. 자, 출동하겠습니다.
보시면 인간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겨를없다. 이 겨를없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에 출제될 때 틈이 없다, 여유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이때 너무나 분주하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마이너스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착각입니다.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 여유가 없는 건 너무 좋은 거야. 이건 이른바 즐거운 비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엄마 아빠가 김밥집을 해. 부모님이 김밥집을 해. 손님이 너무 많아. 예약 물량이 너무 많아서 손이 딸려. 그럴 때 비명이 나오죠. 그때의 비명은 괴로운 비명, 즐거운 비명. 왜? 우리 딸내미, 우리 아들내미 용돈 많이 줄 수 있으니까 즐거운 비명으로서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 여유 없다라고 하는 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플러스다. 긍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떠나와도라고 했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상의 줄임말입니다. 고전 시가에서 특히 시조, 가사, 문학에서 인간이라고 나오면 인간 아닙니다. 인간 나오면 인간 세상의 줄임말이고 인세, 진세, 풍진 뭐라고요? 인세, 진세, 풍진 과도 같은 속세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대체로 플러스겠니? 마이너스겠니? 대체로 마이너스겠죠. 근데 떠나와 도라고 했으니까 거기 속세에 살 때도 졸라 바빴어? 여기 자연 속에 살 때도 너무 바빠? 이런 얘기죠. 같다. 그러나 그 바쁨의 내용이라는 게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명예와 부귀를 추구하면서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살다 보니 바빴던 것이고 여기는 즐기느라고 순전하게 즐기느라고 바쁜 거야. 뭐가 좋겠어? 돈 버느라 바쁜 거랑 노느라 바쁜 거랑 가치관의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노느라 바쁜 게 좋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연 속 놀이와 속세에서의 치열한 경쟁, 생존을 위한 몸부림 뭐 이런 거 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본다라고 하는 거 들으려고 하는 보다, 듣다 그리고 또 혀다 그 다음에 맞다 그죠? 이런 거 그리고 줍다, 낙다 이런 게 전부 다 긍정적인 의미의 행위 연속 나열이 되겠어요. 긍정적인 행위의 연속 나열이다. 뭐 열거법이라고 일컬어도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고 했어요. 자, 이거는 뭐도 하려 하고 뭐도 하려고 동일 문장 구조 연속 반복 됐으니까 대꾸법이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바람도 요리하고 달도 맞으려. 뭐 대꾸법이 이제 동일한 문장 구조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가리키는 이것 그리고 저것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자연, 즐기는 대상으로서의 자연 되겠죠. 그리고 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렇죠. 자연이고 달도 자연이죠. 바람을 쐬려 하고 달도 달맞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밤을 먹는 밤이겠죠. 밤일랑 언제 줍고 고길랑 언제 낳고 할 일이 태산이야. 근데 이건 돈벌이나 기타 경쟁을 위한 어떤 생존과 관련된 목적의 행위들이 아니라 순수하게 놀이, 즐거움을 위한 자연 속 긍정적 행위가 되겠어요. 11원 뒤다듬며 진 꽃이란 누가 쓸려뇨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밤을 줍는다랄지 고기를 낚는다랄지 살인문을 닫고 그다음에 떨어진 꽃잎을 쓸고 하는 것들이 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마음에 내켜서 하는 것이고 즐거운 것들이에요. 전부 다 자연 속에서 하는 것들. 소박한 집 안에서 이제 집안일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네요. 아침이 나쁘거니 부족한데 나조해라 스르쇼야 그랬어요. 이 원문 표기로 수능 출제, 원문 표기 수능 출제 된다면 이 나조라고 하는 시어가 걸릴 수 있습니다.
저녁이라는 뜻입니다. 얼핏 보면 연철돼 가지고 이어적기 되어서 밤낮, 밤과 낮 할 때 낮인가 이렇게 해석하기 쉬운데 저녁입니다. 저녁입니다. 자, 아침이 부족한데 저녁이라고 시를 쏘냐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없어. 뭐 하느라고? 이 즐기느라고, 자연을 즐기느라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싫겠느냐 그랬는데 무엇이 싫겠느냐? 이거는 시간이 아침이 부족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문장 구조상 아침에 부족한 시간이 저녁에 남을 리가 없잖아요. 아침에도 바빴고 저녁에도 바쁘고 그러니까 그 바쁜 것 자체가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마음에 들어. 싫겠냐? 그래서 서리법이 되는 거죠. 서리법. 썰이법이 아니라 서리법. 서리법이죠. 싫겠냐? 싫지 않다. 주어가 뭐야? 뭐가 싫지 않다? 싫지 않다라는 뜻을 강조하는 서리법이에요. 뭐가 싫지 않다는 얘기야? 저녁에 자연을 즐기는 것, 자연을 감상하는 것, 즐기는 것, 이게 싫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서리법이 되겠어요. 자, 오늘이 부족하거니 내일이라 유여하랴. 그래서 유여, 남을 여자 있을 유자인데 거꾸로 읽으면 뭐죠? 여유. 그래요. 여유. 내일이라고 해서 여유가 있겠냐? 그러면 여유가 있을 거란 얘기요? 없을 거란 얘기요? 내일이라 넉넉하겠냐? 여유가 없을 것이다. 이제 이걸 강조하는 역시 서리법이 되겠죠. 서리법을 반복해서 활용하고 있네요. 오늘이 부족한데 내일이라 넉넉하랴 그랬어요. 내일도 부족하다. 내일도 부족하다. 바쁘다라는 얘기야. 한가하지 않다. 뭐 하느라고? 자연을 즐기느라고. 자, 이 매이 앉아보고 이 매라고 하는 거 산인데 자연이잖아요. 그죠? 즐기는 대상으로서의 긍정적 의미의 자연 되겠죠. 그죠?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저쪽 산에 앉아보고 이쪽 산에 앉아보고 저쪽 산을 걸어보니 그랬어요.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죠. 지금 우리 뭐하고 있죠? 풍류. 뭐라고요? 풍류. 자연 속에서 시를 읊거나 술 마시고 흥겹게 즐기는 거. 풍류. 번거로운 마음에 버릴 일이 아주 없다.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자연 속에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하나부터 10까지 아무것도 버릴 게 없고 다 소중하고 다 재밌고 다 즐거운 거야. 쉴 사이 없거든 길이나 전하리야. 그랬어요. 이게 해석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쉴 사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쉴 사이가 없기 때문에 길이나 전하리야 그랬어요. 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리가 중요해요. 의문형이라는 거죠. 그런데 설명하는 의문으로서 답을 정해놓고 강조하는 자기 뜻을 강조하는 서리법이겠죠. 쉴 사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쉴 사이가 없기 때문에 뭐 하느라고 자연 즐김 자연 경치 아름다운 자연 경치 속에서 내가 즐기느라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남에게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남에게 길을 전할 시간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즐거운 비명 그런 거죠. 네. 즐거운 비명을 지금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사실 우리가 유튜브 등의 그 인터넷 매체가 극히 1인 매체가 극히 발전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어디 유명한 아주 괜찮은 자연 명소를 찾았어. 내가 일바로 갔어. 근데 내가 일바로 간 순간 매체에다가 소개하면 그 뒤로는 이제 온통 사람들이 몰려드느라고 왁자지껄 모이드느라고 그냥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더럽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건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의미도 있죠. 내가 즐기느라고 남에게 신경 쓸 시간조차 없다. 그만큼 내가 완벽하게 자연을 즐기는 현실에 몰입해 있다. 완전히 흠뻑 빠져 있다. 가 첫 번째라면은
두 번째는 남에게 전할 여유가 없다라는 뜻을 강조함으로써 나만 즐길란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몰입해 있다는 것도 있고 나 이거 독점할래 이게 긍정적 의미에 나 독점할래 딴 새끼들 오지마 꺼져 나만 즐길 거야 그런 의미가 또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자, 다만 한 청려장 그랬는데 이 장자만 보세요. 장자만 딴 거 보지 말고 색채어가 들어갔습니다. 파란 빛이 나는 이 자연 소재, 자연물 소재의 지팡인데 지팡이 청려장 다 무디어 가노르메라 그랬어요. 지팡이의 용도는 뭐죠? 이거는 이제 여행용입니다. 여행용 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구경하러 다니느라고 이제 짚고 다니는 지팡인데 이게 무디어진다, 다 무디어간다, 거의 다 무디어가는구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만큼 내가 적게 많이 구경 다녔다라는 뜻을 강조하는 거죠. 술이 익어가니 벗이라 없을 소냐 그랬어요. 냐 서리적 표현이에요. 있냐 없냐 벗 있냐 없냐 있다예요. 벗이 있다야. 그러면 이제 선지에 이걸 염두에 두고 59번 문장으로 선지를 하나 만든다면은 시적 화자는 자연 속에서 고독하게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간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고독하다, 외롭다 다 틀려요. 왜냐하면 벗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벗이라 없겠냐? 벗 있다. 벗이랑 나랑 같이 술 마시고 춤추고 노는 거야. 부르게 하며 타게 하며 그죠? 켜게 하며 이하며 흔들며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하나씩 보면은 피리를 부르다라고 할 때 부르다 얘는 타다라고 했는데 기타는 켜는 거지만은 비파를 타다라고 하는 거는 그 바이올린 현악기 있잖아요. 이 현악기 같은 거, 비파? 그런 거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현악기인데 아까 그 현악기는 이게 막대로 찍찍찍찍 미는 게 타는 거라면은 켜는 거는 이제 뭡니까? 이제 뭐 기타를 이렇게 퉁긴다랄지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부르며 타며 켜고 흔들어대면서 흔든다. 탬버린 같은 건데 요즘으로 치면은 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열하고 있는 건데 내가 지금 동적인 이미지들을 연속적으로 나열을 하면서 흥겨운 기분, 흥취. 지금 술이 익었기 때문에 술이 취해서 흥취를 동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온 가지 소리로 그랬어요. 이게 다 부르고 타고 켜고 흔들면은 청각적인 효과가 나겠죠. 청각적인 이미지. 취흥을 배하거니 한껏 북돋으니 자 근심이라 있으며 시름이라 붙으시라 근심도 없고 시름도 없다를 강조하는 소리적 표현이 되겠죠. 나 걱정 없고 근심 없어. 누우락 앉으락 구부락 젖히락 이것도 동적인 이미지가 되겠죠. 술 한잔 했어요. 악기가 있고 막 음악이 있어요. 그러면서 누웠다가 앉았다가 구부렸다가 젖혔다가 이게 다 뭡니까? 춤추고 있는 거죠. 춤추고 있는 거예요. 다 긍정적인 행위가 되겠습니다. 64번 문장으로 가볼까요? 자, 을프락 파랑하락 노회로 나거니 그랬는데 올해 수능에서 이게 출제가 된다면 원문 표기 방식으로 출제가 됐을 때 노회로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회로. 아까 뭐라 그랬죠? 나조회. 그럼 낮이야, 저녁이야? 저녁이었어요. 노회로 그럼 뭐야? 마음 놓고란 뜻이에요. 그래서 읊었다가 목적어가 뭐야? 시를 읊었다가 파람하라 그랬는데 휘파람할 때 파람이에요. 휘파람을 불고 막 흥이 막 돋아나는 거야. 마음 놓고 노니 천지도 높고 1월 세월 정도로 이해하면 좋아요. 세월도 한가하다. 만족스러워. 자, 희황을 모를러니 니적이야 기로고야 그랬어요. 자, 이게 희황이라고 하는 중국 고사 속 인물 인용하고 있네요. 복희 황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복희 씨 아니고요.
자, 이쁘지 않네 글씨가. 이쁜 글씨로 다시 복희 황제를 얘기합니다. 희왕이 뭐라고요? 복희라는 이름의 황제가 있었어요. 복희 그리니까 되게 순한 이름 같지만 옛날에는 무지막지한 이름입니다. 황제 이름입니다. 함부로 부를 수도 없었어요. 복희 황제인데 중국 고사 인용입니다. 뭐라고요? 중국 고사 속 인물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옛날 이야기, 중국의 옛날 인물을 가져온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복희 황제는 기본적으로 플러스고요. 태평성대의 치세, 태평성대를 이룩한 성군 중에 성군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정치 잘하는 인물을 얘기하는 건데 세상 잘 돌아간다. 중국에서도 잘 돌아가던 시기가 대표적인 시기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복희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 이때가 매우 잘 돌아가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긍정적 인물입니다. 마치 중국에서 손꼽는 태평성대 시절 같이 지금이 그때다. 같다야 다야 같다. 이렇게. 이 정도로 우리가 지금 좋은 세상은 살고 있다. 그러면 현실 인식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당연히 긍정적 현실 인식이 드러났다. 다시 정리하면 중국 고사 속 인물을 인용하여 화자의 긍정적 현실인식을 드러내. 그렇습니다. 67번 신선이 어떻던지 이 몸이야 기록어야 그랬어요. 지금 시대, 시간을 얘기하다가 이제 나를 얘기합니다. 나, 화자야 화자. 내 몸이 기록어야. 그것이로구나 이런 뜻. 그것이로구나. 그것이로구나. 그래서 내가 신선과 같다야 다르다야. 같다. 내가 신선이 된 것 같아. 여기는 신선의 세상이야. 내가 신선이 된 것 같아. 그래서 고조된 정서, 흥분됐어요. 현실에 대한 만족감을 극대화된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건데 신선은 현실적 인물이야, 초월적 인물이야? 초월적 인물이죠. 초월적 인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만족감, 긍정적 현실 인식을 드러낸다. 맞는 표현이 되겠어요. 자, 태평성대 다스렸던 복희 황제, 희황 기억하시고요. 자, 강산풍월을 거느리고 100년을 다 누리면 100년은 이제 평생 정도. 인간은 100년 정도 사니까요. 악양루상의 이태백이 살아오다. 이게 똑같아. 얘도 중국 고사 속 인물 인용인데 이태백도 중국 고사 속 인물입니다. 그죠? 쫑걸런, 한걸런, 쫑걸런. 자, 이태백은 유명한 시인이죠. 시인. 아까 누구였더라? 황제. 이 뭐야? 시인. 자, 시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태백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살아온다고 한들 호탕, 그가 누렸던 호탕정회, 그가 펼쳐 보이고 그가 누리고 갔던 이 자유롭고 막힘없이 자유롭고 거침없는 어떤 마음 상태,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인 마음 상태야. 그럼 뭐야? 화자의 현실, 화자가 누리고 있는 현실과 비교했을 때 더하겠냐? 더하냐? 서리법인데 더하겠냐? 더하지 않다. 더하지 못하다 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이태백의 호탕정회랑 나의 호탕정회는 이태백의 호탕정회와 나의 호탕정회는 누가 더 급이 세? 내가 더 세다. 내가 더 좋아. 라고 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비교라는 단어도 기억하시고. 71번 마지막입니다. 이 몸이 이런 꿈도 역군은이 있었다. 역군은이 이제 마지막 부분의 핵심어가 되겠죠. 또한 역자야. 또한 역시 군주, 임금의 은혜 이시도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네요. 자, 지금까지 전체적인 내용들을 일별해 보았고요. 약속한 대로 수업 후반부의 면항전가에 원문 표기식 출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문 표기 형식 그대로일 때 어려운 시어들, 필수 시어들을 정리해 드린다라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넘길 테니까 컷으로 한번 찍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략 20개씩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1행부터 30행까지입니다. 숫자 내가 매겨놨었잖아요. 자, 지금부터 찍어주세요. 자, 그 다음 또 찰칵 40번까지. 자, 그리고 다시 찰칵 31행부터 이제 53행까지 또 40개가 있습니다. 20개 먼저 확인하시고 다시 53행까지 40개. 자, 그리고 53행부터 71행 마지막 행까지 씌워드립니다. 20개 다시 20개. 자, 됐나요? 네, 이렇게 마무리 됩니다. 자,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2027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가운데 수능의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EBS 연계 작품들 중에서 EBS 연계 작품 중 수능특강 고전시가 송순의 면왕전가를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체 구성을 제목으로부터 면자, 앙자, 앙자 이런 식으로 연상했던 수업 초반부터 마지막 어휘 정리 이르기까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복습을 하시면 대수능에서 분명히 득이 될 겁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